이야기는 극도로 위험한 전문킬러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낡고 허름한 창고 안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자신의 타깃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며 묵묵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무기와 장비들. 그는 창고를 떠나지 않은 채 먼지 쌓인 창틈으로 타깃의 집을 응시하며 최적의 순간이 오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록 타깃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식량을 사러 나가는 척 자리를 뜨기로 한 남자. 그는 은신처로 돌아오기 전 타깃의 집 앞에 잠시 멈춰서서 내부의 사람들과 경비병들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과 움직임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긴 그는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감시를 이어갑니다. 남자는 저격용 소총의 조준경을 집 쪽으로 고정하고 다시 긴 기다림에 들어갑니다. 밤이 되자 평소처럼 간단히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지만 1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쌍안경으로 상황을 살피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던 중 정막을 깨는 소리에 그가 다시 렌즈에 눈을 갖다 대자 마침 타깃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의 곁에는 댄서 차림의 여성이 함께였죠. 킬러는 즉시 총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방아쇠에 얹습니다. 집안의 여성은 남자를 앞에 두고 춤을 추기 시작하지만 타깃은 자신을 겨눈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남자가 소파에 앉는 바로 그 순간 킬러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에게 총알이 관통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킬러가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하려던 찰나 밖에서 이를 목격한 경비병들이 급히 커튼을 치고 창문을 굳게 닫아버려 더 이상의 조준은 불가능해졌죠. 임무 실패를 직감한 그는 즉시 총을 분해해 가방에 넣고 흔적을 말끔히 지운 뒤 창고를 빠져나갑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전기 스쿠터를 타고 질주하며 도주 과정에서 몇몇 개인 물품들을 버려 증거를 인멸합니다. 한참을 달려온 그는 스쿠터마저 버리고 도보로 이동합니다. 다리를 지나며 헬멧을 강물로 던져버린 그는 한 잡화점 화장실로 향하죠. 그곳에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수염을 밀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화장실까지 말끔히 청소합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직행한 그는 쓰레기통에 총기를 버린 뒤 탑승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섭니다. 순서를 기다리던 중 경찰 탐지견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감지하자 그는 급히 대열을 이탈해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몸을 닦고 냄새까지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시 돌아온 그는 가짜 신분으로 무사히 티켓을 밟고 납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그때 뜻밖에도 보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보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쏟아집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모든 계획을 망쳐놨잖아. 하지만 그는 대꾸 한마디 없이 차갑게 전화를 끊고는 휴대폰을 박살낸 채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비행 도중 그는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는 한 낯선 남자를 발견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예정된 비행을 포기하고 또 다른 가짜 신분으로 티켓을 바꾸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매표소에 다다랐을 때 아까 그 의문의 남자가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는 결국 여행을 다음날로 미루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날 밤 그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극도로 경계하며 호텔방을 잡습니다. 문 앞에 함정을 설치하고 칼을 쥔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그는 누군가 들이닥치기만을 기다리며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를 유지하죠. 하지만 밤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긴 밤이 지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비행기에 올라타 자신의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현관 근처에 찍힌 낯선 발자국과 아직 타들어가고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합니다. 킬러의 본능이 즉각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그는 총을 꺼내든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낭자해 있었고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곧장 병원으로 향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것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였고 그녀의 오빠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설명에 따르면 남녀로 구성된 2명의 괴한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킬러를 찾다가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공격한 것이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탈출하려 했지만 결국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괴한들은 초록색 택시를 타고 도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킬러의 눈에는 살기가 서립니다. 그는 밤새 병원을 지키며 여자친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어 눈을 뜬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행방을 알아내려 자신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고문했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여인이 겪은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날 밤 킬러는 집으로 돌아와 정원 깊숙이 숨겨두었던 무기들을 다시 꺼내들며 피해 복수를 준비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여자친구의 오빠가 남긴 유일한 단서인 초록색 택시를 찾아 도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리 곳곳과 택시 승강장, 교차로를 훑으며 발버둥 쳐보지만
야속하게도 하루가 다 가도록 택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그는 그가 찾던 초록색 택시 회사를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택시 회사 사무실에 잠입해 관리자를 제압한 뒤 컴퓨터를 열라고 협박합니다. 킬러는 곧장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당일 그들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정보를 찾아내고 신상 기록을 챙겨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다음 날 그는 차고지 밖에서 해당 기사를 기다립니다. 기사가 교대 근무를 시작하자 뒤를 밟던 그는 자연스럽게 승객으로 위장의 차에 올라탑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인물을 태웠는지 꿈에도 모르는 기사가 무언가를 물으려 고개를 돌린 순간 눈앞에 나타난 것은 서늘한 총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기사는 단순 강도로 오인의 지갑을 내밀지만 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킬러는 총을 장전하며 차갑게 묻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향했던 그 2명의 승객에 대해 말하라고 말이죠. 기억을 더듬던 기사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털어놓습니다. 두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묘사하던 그는 그들을 사설 비행장에서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시 태우러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한 명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지만 기사는 묻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뒤 비행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하죠.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킬러는 그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합니다. 기사는 살기 위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겠다며 애원하지만 킬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겨 그를 살해합니다. 그 같은 날 킬러는 다시 가짜 신분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자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두 사람을 쫓아 엘렌으로 향합니다. 엘렌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16인승 승합차를 빌려 비밀 보관소에서 각종 총기와 새로운 위조 신분증을 챙깁니다. 곧바로 차량 번호판을 바꿔단 그는 청소 용역 업체로 향해 계약직 직원으로 위장하고 청소 도구들을 확보하죠. 장비를 가득 실은 채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보스가 있는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해 잠입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건물 입구에 도착한 그는 출입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배달 트럭 한 대가 도착하자 그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스듬히 기울여 낑낑대며 밀고 들어가는 연기를 시작한 것이죠. 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를 본 배달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그렇게 무사히 건물 내부로 잠입합니다. 건물 안으로 잠입한 킬러는 능숙하게 청소부 행세를 하며 배달 직원이 떠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기회가 오자마자 그는 즉시 총을 꺼내들고 보스의 사무실로 들이닥칩니다. 그는 비서를 제압해 명령에 복종하게 만든 뒤 보스를 의자에 묶어버립니다. 물론 뒷마무리를 위해 비서 역시 스스로를 결박하게 만들며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합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한 보스는 자신은 여자친구를 고문한 그 두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합니다. 임무 실패에 분노한 의뢰인이 징벌조로 킬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킬러의 집을 급습했지만 그가 없자 분풀이로 여자친구를 해쳤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보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해 몇 년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킬러는 보스의 제안을 냉정하게 무시합니다. 대신 그는 타전기 못 박는 총을 꺼내들어 노트북에 시험 발사해 성능을 확인한 뒤 서늘한 눈빛으로 보스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그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이를 단순한 위협으로 치부하며 의뢰인이 찾아오기 전에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고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그 말에 결국 인내심이 폭발한 킬러는 망설임 없이 타전기를 발사해 보스의 가슴을 뚫어버립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살려줄 테니 두 암살자의 정보를 불라고 다그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보스는 그가 원하는 정보를 말하기도 전에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만 것이죠. 정보원을 잃은 킬러는 비서까지 살해하고 두 시신을 함께 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비서는 킬러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절박한 제안을 건넵니다. 두 암살자의 신원을 밝히는 대신 자신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지 말고 사고사로 위장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생명보험금이 아이들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킬러는 제안을 수락하고 비서를 잠시 풀어줍니다. 그는 보스의 시신을 능숙하게 감싸 미리 준비한 쓰레기통에 담고 사무실의 흔적까지 말끔히 지운 뒤 시신과 비서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동하는 내내 비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차고 문을 열기 위해 그가 잠시 내린 틈을 타 비서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결박을 풀려 몸부림쳐보지만 주변에는 도움을 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뒤 비서는 약속대로 두 암살자의 신원을 밝히고 암살을 사주한 의뢰인의 정체가 담긴 엽서 한 장을 그에게 건넵니다.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은 그는 망설임 없이 비서의 목을 꺾고 계단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죠. 이후 창고로 돌아간 그는 보스의 시신을 불태우고 그 유골함을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져버리며 완벽하게 흔적을 지웁니다. 그날 밤 그는 차량 내부를 꼼꼼히 소독하고 가짜 번호판을 폐기한 뒤
렌터카 업체에 차를 반납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는 여자친구를 고문했던 두 암살자를 처단하기 위해 플로리다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플로리다에 도착한 그는 암살자의 집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개와 놀고 있는 한 무리의 남자들을 발견합니다. 그중 한 명의 걸음걸이가 택시기사가 묘사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그는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며 하루 종일 잠복합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자 그는 뒤를 쫓아 카지노까지 향하죠. 한참을 지켜보던 그는 한밤중이 되었어야 다시 암살자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3명 중 1명이 혼자 집으로 돌아온 상황. 킬러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를 본 개가 사납게 지저대자 그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식을 던져 개를 잠재웁니다. 개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는 놈을 처단하기 위해 조용히 집 안으로 잠입합니다. 하지만 암살자는 이미 눈치를 채고 기습을 감행합니다.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지고 상대의 거센 공격에 밀리는 듯 했지만 주인공 킬러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며 순식간에 승부는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결국 킬러가 주도권을 잡고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자 다급해진 놈이 총을 꺼내 들지만 킬러는 그 틈을 타 교묘하게 움직여 한 방을 피하고 급히 방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암살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길 기다리던 킬러는 문 너머로 총을 발사해 놈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총성에 깨어난 개가 주인의 복수를 위해 달려들지만 킬러는 재빨리 밖으로 빠져나와 울타리 너머로 개를 가둬버리죠. 곧이어 그는 화염병을 집 안으로 던져 넣었고 저택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첫 번째 복수를 마친 그는 여자친구를 고문했던 또 다른 공범 테레사를 찾아 뉴욕으로 향합니다. 가짜 신분으로 차를 빌려 그녀의 집 주변을 끈질기게 감시하던 어느 날 밤 테레사가 집을 나서자 그는 조용히 뒤를 봤습니다. 그녀가 한 남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킬러는 남성이 떠난 뒤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그녀와 마주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테레사는 그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테레사는 비싼 와인 한 병을 주문하며 그에게 보스를 죽였는지 묻습니다. 킬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켠 뒤 천천히 입을 뗍니다. 난 그저 의뢰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당신이나 당신 여자친구와는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도 없었다고. 오히려 고문하는 건 반대했지만 당신을 찾지 못하자 내 동료가 분풀이로 그녀를 해친 거야. 변명을 들은 킬러는 냉담하게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테레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인적 드문 공원으로 안내합니다. 모든 악연을 끝내기 위한 장소였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테레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도움을 구하려 손을 뻗지만 킬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겨 그녀를 처단합니다. 테레사의 몸을 관통한 총알은 그녀를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손에 작은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방심해 손을 내밀어 도우려 했다면 역으로 찔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테레사를 처리한 킬러는 미련 없이 공원을 떠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이자 암살을 사주했던 의뢰인을 직접 처단하기 위해 시카고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조사 끝에 그는 타겟이 거물급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접근은 물론 제거까지 훨씬 까다로운 상황이죠. 우선 그는 저택 밖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타겟이 차를 타고 떠나자마자 행인으로 위장해 침입을 시도하지만 현관은 전자식 잠금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잠금장치를 촬영한 뒤 온라인으로 전자키 복제 장비를 주문합니다. 물건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모든 자금을 도미니카 공화국의 제퍼슨이라는 가명 계좌로 이체하고 암시장에서 총기까지 확보합니다. 마침내 복제 장비가 도착하자 그는 타겟의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 있는 개인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합니다. 그곳에서 미화원의 출입카드를 몰래 확보한 뒤 곧바로 복제본을 만들어 침투 준비를 마칩니다. 복제한 카드를 이용해 건물에 잠입한 그는 거침없이 타겟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인기척에 놀란 타겟은 그를 보며 누구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다그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킬러는 아무런 대답 대신 비서에게서 얻어낸 그 엽서 한 장을 차갑게 꺼내 들어 타겟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자신을 암살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이름이 적힌 복수의 증거물입니다. 이 엽서를 확인한 억만장자는 그제야 그가 과거 암살 임무에 실패했던 킬러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하죠.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하오. 당신이 임무를 망쳤을 때 난 그저 인간적인 실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의 보스가 그건 당신의 잘못이라며 징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오히려 그놈이 당신을 처리하고 흔적을 지우는 대가로 내게 15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어. 이번 일을 꾸민 건 바로 그놈이야. 당신이 살아있으면 경찰이 추적해 자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스스로 벌인 짓이지. 그는 자신은 결코 킬러의 여자친구를 고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잠시 침묵 속에 그 말을 곱씹던 킬러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짧고 굵은 경고를 남깁니다. 절대 내 정체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 모든 복수를 마친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가 회복 중인 여자친구의 곁을 지킵니다. 그 실패의 사건 이후 그는 기나긴 범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과연 이 영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